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초보자가 알아야 할 지메일 사용 전에 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학교, 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때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메일. 요즘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 15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서비스죠. 아마 단일 서비스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메일이 안 되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요즘에는 몇 년에 한 번씩 구글 서비스가 장애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뉴스에서 속보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지메일 예전부터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해 왔는데 너무 이제 고정관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옛날에는 웹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 아웃룩이라고 하는 설치형 클라이언트로 이용해서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메일이 이제 웹도 많이 개선이 되고, 오히려 요즘에는 클라이언트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 더 편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정관념 때문에 예전의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딱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을 좀 하시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지메일이라고 쓰고 메시지라 읽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메일이야, 이렇게 생긴 게 이메일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죠. 맨 처음에 도입을 하면 한 하루에 10통 정도밖에 안 왔는데 메일이 갑자기 이게 30통, 40통, 심한 경우에는 100통씩 오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다 메시지죠. 우리가 문서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도 메시지고, 내가 회의에 초대를 받아도 그게 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메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메시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소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메일 앞으로는 안 쓴다. 하지만 그 당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메일 양은 증가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이메일은 굳건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의 특성이 있죠. 공식적인 것도 있고, 또 많은 문서, 또 이게 수신 발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셜이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아마 영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소셜,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들은 보면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링크드인도 있고 여러 가지 트위터도 있고 채널이 많이 있지만은 이메일은 가장 대표적인 오피셜 채널입니다. 우리가 내가 트위터로 회사 채널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게 증명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항상 이메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이 오피셜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메일도 클라우드 컨텐츠다.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 아까 아웃룩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메일 그냥 SMTP 통신으로 해가지고 내 클라이언트, 내 PC에 저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콘텐츠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클라우드 콘텐츠입니다. 왜냐면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웃룩 많이 쓰시는데 아웃룩 이제는 쓰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조회하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메일 요즘에 해커들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메일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PC에 저장함으로써 많은 악성 코드 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클라우드 상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메일 시큐리티는 아까도 15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해커들이 지메일 시큐리티를 해제를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메일에 무슨 시큐리티의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그걸로 15억 명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소스이지만, 사실 지메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V3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딱 하나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 환경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 환경이라는 것은 최신의 브라우저,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클라우드 상에서만 사용을 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보안 방법은 없고요. 항상 이런 표준적인 방법, 당연히 아웃룩 쓰시면 안 되고 지메일, 크롬 브라우저 앱에서 사용하시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실 때는 지메일 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메일은 사실은 포스트카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요즘에 젊은 분들은 아마 엽서를 써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엽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엽서라는 것은 누구나 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어디 여행 가고 하면은 꼭 이제 지인들한테 그 관광지에 있는 사진과 함께 엽서 보내는 것도 예전에는 추억이 좀 있었습니다. 이 엽서는 우체부도 볼 수가 있고, 우체통에 꽂혀 있으면 지나가는 이 동네 이웃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메일도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시큐리티, SMTP나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것을 모두 다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HTTPS 이런 보안 채널,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소셜 메시지,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메일로 사실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공식적인 공문도 쓰고 있지만은, 날짜 잡을 때도 쓰고 있고, 또 아니면 간단한 질문할 때도 쓰고 있고, 할 때도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이메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일정 예약하고 약속 정할 때는 사실 구글 캘린더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대화는 카톡 많이 쓰시지만, 카톡보다는 회사에서는 구글 챗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 도구들을, 전문적인 메시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시기 전에 조직에서 꼭 약속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챗으로 보냈는데 또 상대방은 지메일로 쓰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표준화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메일 사용하실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 게, 수신 확인 기능이 왜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지메일에, 메일에 우리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이 수신 확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업체들에서 약간의 트릭을 넣어가지고 수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신 확인 기능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왜 내 메일을 열어보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표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인식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뭐 삼성하고 애플하고 예전에 그 법정 소송 많이 했었죠. 뭐 베꼈다 안 베꼈다, 뭐 특허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가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 쪽, 너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를 하고 서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 디스커버리고, 이 디스커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일입니다. 문서도 있지만은 이메일, 소통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삭제하시면 안 되고 모두 다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아카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환경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불리할 것 같아 삭제했어, 그러면 사실 법률적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이제 공식 문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증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회사 메일 쓸 때는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구글의 AI, 뭐 가장 AI가 앞선 기업이죠, 구글은. 그런데 구글 AI에 뭐 알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많은 AI 서비스들이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지메일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팸 필터링 하는 것도 이제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AI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스팸 이메일들이 오더라도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죠. 반대로 다른 서비스들 써보시면 아마 좀 경악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뭐 광고 메일, 뭐 이상한 메일들이 많이 들어와 하고 하는 정도로 사실은 불편합니다. 근데 지메일을 쓰시면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하지만, 그래도 구글 AI도 실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메일 쓰실 때는 항상 의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게 들어있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의 정보 자체가 다 공개가 되고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메일, 지메일 사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인식도 제고하시고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